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정검과 수치를 수여했는데요. 그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의 당부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장병의 사기가 곧 국방안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애정으로 따뜻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과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항상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별 중에 별. 이게 이제 3개가 드는 자리. 바로 3스타로 진급한 소장 6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이 삼정검이 무엇이냐? 영화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삼정검이라는 게 이제 육해 공군 3군이 합심을 해서 이 호국, 통일, 번영 이 3가지 정신을 수호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검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군 진급자들에게 수여하는 검인데요. 이 검이 한 1m 정도 길이가 됩니다. 칼날이 한 75cm 정도 되고요. 자루가 25cm인데 칼 자루에는 태국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칼 집에는 대통령 휘호인 휘장인 그 봉황하고 무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칼자루의 한쪽 면에는 산천의 악한 것을 베어내서 바르게 하라 이런 뜻의 글귀가 그게 그러니까 새겨져 있고요. 삼정의 뜻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쪽면은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이죠. 필사즉생, 행생즉사라는 이런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의 임금이 군 장수 지휘관들에게 수여하던 사인검이라는 검에서 그렇죠. 유래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1983년부터 원래 삼정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던 것이 1987년에는 이 군 장군 진급자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 수치라는 게 있어요. 삼정검에 달아주는 직책을 명시한 끈 깃발을 이 수치라고 합니다. 같이 배석한 배우자들에게는 윤 대통령 꽃다발을 주며 축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수치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끈으로 된 깃발인데 그 끈으로 된 깃발에다가 진급자의 이름하고 계급 그리고 수여하는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이 끈을 특별히 중장하고 대장으로 진급한 진급자들에게만 손잡이에 직접 달아주는 이런 의식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저게 지금 되고 수치예요. 있습니다. 저 매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저 수치를 직접 매주고 배우자들에게는 저렇게 꽃다발을 선물을 하고 있죠. 이지 단순히 진급자들에 대한 의식으로만 볼 건 아니고 군의 중요성, 우리 안보의 중요성을 상징을 하는 그런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특별한 당부를 했죠. 네, 윤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 곧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러시아 전황이 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한 자체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 파병 인원이 12,000명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확고한 안보관 그리고 실전적 훈련으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네. 공교롭지만 백령도에 배치된 우리 해병부대가 이날 K9 자주포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병대 산하의 그 해병 6여단이 어저께 훈련을 실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K9 자주포 한 200발을 NNL 그러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 쪽으로 쏜 게 아니고 해상 쪽으로 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신을
왼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금 서해 북방한 개선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가상의 분계선을 그려놓고 계속 우리 서해 오북 도서 북해 오도를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네.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날 사격 훈련을 벌이면서 그쪽 훈련 지역 인근으로 민간의 배가 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훈련 일정을 통보를 하고 네. 또 이 안전 조치를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하면서 훈련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은 83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인데 이게 정례적이라고는 하지만 시점이 좀 묘하죠. 네. 우선 북한이 1월에 서해 NLL상에 해상 사격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6월에 또 쓰레기 풍선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GPS 교란과 같은 그렇죠. 도발을 자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합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3일 만에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했고 올 들어 네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6월 26일에 정례적 성격의 포사격 훈련 7년 만에 재개를 선언을 했고요. 저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10년에 그 11월이었죠. 23일에 연평도 포격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의 해상 사격 훈련은 충분한 이상으로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송전탑에 오른 북한군들이 개성공단의 전력을 대던 전선을 자르는 장면이 우리 측에 포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병사들이 아무런 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고 송전탑 뭐 한 15m, 20m 높이의 송전탑일 텐데 그 송전탑 위에 올라가서 전선을 만지고 자르고 이런 모습이 포착된 사진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보기만 해도 상당히 아찔한 모습의 사진이었는데 이 송전탑 위치가 어딘가 하면 이제 북방한계선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그런 도로상에 있는 송전탑인데 이 송전탑이 한전이 2007년에 개성공단까지 도로상에 48개를 설치를 해서 전기를 공급하던 그런 송전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전기가 공급이 되다가 2016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이었죠.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적이 있었지 그랬죠. 않습니까? 그때부터 전기 공급이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북한이 작년 말에 아시다시피 남북한은 앞으로 두 개의 별도 국가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지금 이 폭발을 한 데서 얼마 안 떨어진 송전탑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경의선, 동의선 도로를 폭파하기도 하고 지뢰를 매설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발을 일삼아 왔는데 이번 송전탑 작업에 대해서 합참에서는 이 송전탑을 철거하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